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말시장입니다. 자, 오늘 16번째 책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내가 자주 읽는 책이기도 하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읽는 책이기도 하고요. 제 스스로가 도움을 많이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피부샵에서는 고객님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드려야 되지만 또한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어떤 이익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피부샵을 운영할 때 있어가지고 월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은 바로 어떻게 하면 그 피부샵으로 오는 우리 고객들을 이해를 하고 그 바탕으로 관리를 하고 홈케어를 같이 쓰게 만들까. 원장님들이 의외로 이 홈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장사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판매를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원장님도 계시긴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오늘 하루 열심히 관리를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딱 가시게 해놨는데 남은 6일 동안 집에서 생활 습관도 엉망이고 홈케어도 안 쓰고 엉망으로 해서 그 다음 주에 우리 피부샵에 왔다.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홈케어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홈케어를 어떻게 하면 고객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나의 의견에 동조를 해서 잘 받아들이고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는 책이라면 이 책은 상당히 피부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영업에서 배웠다. 그래서 줄여서 나는 나인영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인영배. 이 책의 저자가 안규호라는 저자인데요. 중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억대 연봉자로서 한 기업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컨설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 앞에 제일 보면 중졸의 문지하에서 억대 연봉자가 된 젊은 부자의 비밀 노트, 영업을 배우면 절대로 밥 굶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요. 또 뒤편에 보게 되게 되면 작가의 글 중에서 보면 24 성공을 위한 절박함에 배웠던 영업 기술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사업에 실패하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날 때에도 영업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었고 다시 나의 꿈을 향해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많은 사람이 영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영업은 불안하고 힘들다며 기피한다. 하지만 영업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공평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스펙이 많건 적건,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하고 이루어낸 성과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영업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영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비즈니스다. 그 속에서는 사람이 존재하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스킬, 감정, 관계, 성과 등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제대로 영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선택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졸에서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한 이 저자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것에 좀 호기심을 느꼈고요. 자, 이렇게 성공했다면 이 사람만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자극해서 선택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선택해서 읽었는데 책 내용 자체는 절대 어렵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바짝 읽으면 금방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샵을 운영하신다면 그것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영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략과 전술을 이 책에서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 피부샵에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목차거든요.
자, 목차에서 보게 되면 뭐 스킬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가 억대 연봉자들에게 배운 것들, 내가 억대 연봉자가 되어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억대 연봉자가 되기에 명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 비밀 노트에 숨겨진 8가지 필승 전략이라고 해서 내가 이 억대 연봉자들한테 배워서 그 배운 걸 토대로 해서 내가 억대 연봉자가 되었을 때 알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명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차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글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장에 내가 억대 연봉자들에게 배운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 0%의 사람이 되지만 무엇이든 하나라도 시도한다면 그땐 가능성이 1% 되는 사람이 된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29에서 깨달은 0과 1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 움직이면 1%. 내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가능성 0%의 사람이 되지만 무엇이든 하나라도 시도한다면 1%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면 100%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0으로는 아무 성과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1이 되는 순간 당신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모든 것이 현실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로또 당첨된 사람들 한 번씩 보시잖아요. 뭐 20억씩, 40억씩 당첨된 사람 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와, 정말 좋겠다. 저 로또가 되게 되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여행도 가고 좋은 차도 타고 이런 상상의 나를 한 번쯤은 다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로또를 사보셨나요? 로또를 사지 않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했지만 샵을 운영하실 때 다른 샵에서 제품 판매를 잘한다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잘한다거나 손님이 막 넘친다거나 정말 잘 된 샵을 보셨을 때 그냥 와, 저 사람 정말 좋겠다, 정말 너무 부러워, 이렇게만 말하고 넘기시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 보신 적이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로또와 그다음 피부샵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 하지만 내가 움직이면 1%. 자, 내가 로또가 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피부샵이 잘 되는 피부샵을 봤을 때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움직여야 될 것이죠. 그래야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0%. 하지만 시도를 한다면 1%. 결국은 움직여서 1%씩 1%씩 반복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하면 이게 100%가 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저랑 같이 100%를 향해 한번 달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억대 연봉자들의 10가지 습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디테일한 목표를 세운다. 차별화를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배움에 투자한다.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다. 날마다 실패 노트를 기록한다. 넘버원이 아니라 only1이 되도록 노력한다. 자신만의 영어법을 가지고 있다. 고액과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된다. 열정과 패기가 넘친다. 성공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게 10가지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 10가지 내용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과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영업 방식은 가장 당신다운 것이다. 당신에게 최고의 영업 방식은 가장 당신다운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제가 이 업계에 지금 16년째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데요. 계속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나답게
대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마실장만이 가지고 있는 도움을 고객들이랑 원장님한테 드릴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 조건이 바로 마실장만이 줄 수 있다는 매력인 것입니다. 어느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쓴 글을 보면 내 이름이 안 적혀 있더라도 보기만 보면은 마실장이 쓴 글이라고 한눈에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만이 지니고 있는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것이죠. 원장님 샵에서도 원장님답게 내 샵은 나답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움직이면 1%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 1%에 되기 위한 조건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원칙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법칙, 의식을 통째로 바꿔라. 당신 자신을 굳게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누군들 당신을 믿어주겠는가. 두 번째 법칙, 아주 디테일하게 뚜렷한 목표를 세워라. 커다란 목표를 작게 쪼개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된다.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하나씩 이루어가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세 번째 법칙, 목표를 이룰 방법을 만들어라. 일단 무조건 공부하고 배워라. 매일매일 새로운 방법을 딱 10개씩 일주일만 적어보자. 무조건 70개를 채운다는 다짐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짜고 또 짜내서 적어라. 네 번째 법칙, 지금 당장 움직여라. 아이디어를 당장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무조건 현장에서 실전으로 부딪혀라. 다섯 번째 법칙, 반복하라. 계속해서 반복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아라고 해놨는데요. 이미 늦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책에서 써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딱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라. 그리고 반복하라. 이 2가지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 바로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안 되시는 점이 있다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 이 마실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실장이 되도록 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영업을 하며 기획했던 새로운 방법, 새로 알게 된 사실, 그날 있었던 일,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까지 하루를 모두 기록하는 노트를 쓰고 있다. 오늘 내가 잊어버렸거나 소홀했던 일, 실수는 무엇일까? 앞으로 그런 잘못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일을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내일 꼭 해야 할 일 6가지를 메모지에 적어라. 자, 메모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모하는 습관인데요. 저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하는 습관이 안 들어 있어서 저는 또 저만의 방식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해서 메모를 적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휴대폰 안에서만큼이라도 계속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샵에 계신 원장님들은 샵에다가 노트를 한권 비치를 해 놓으시고요. 꼭꼭 메모를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적어 놓으시면 기억하기 너무 좋고요. 체크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휴대폰에 적어 놓고 매번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트보다는 조금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메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장님도 샵에서 꼭 메모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무조건 뛰지 말고 배우면서 뛰라는 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냥 막 무시하게 열심히만 뛴다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내가 열심히 뛰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건지 안 가고 있다는 건지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긴 하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앞을 보면서 뛰어가고 있을 때
과연 이 길이 맞나 안 맞나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자는요. 제가 피부 미용과를 나와서 지금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싶고 제가 배워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이 딱 됐으면 진짜 영끌을 해서라도 전심전력으로 앞을 보고 쫙 뛰쳐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말이 이제 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영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저자는 이렇게 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당신만의 특별한 가치를 지닌 명품 영업자가 되길 바란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명품이란 샵도 똑같거든요. 우리 피부샵만의 특별한 명품 샵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잘 되는 샵을 벤치마킹 하시라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이 샵이 우리 샵도 잘 되면 그 잘 되는 위에다가 나만의 색깔을 얹어서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퍼스트 펭귄처럼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방법이 바로 나만의 색깔을 얹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로 퍼스트 펭귄이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을 탄생시키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그저 그런 피부샵들이 즐비하게 다 널려 있잖아요. 거기서 명품 피부샵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끗 차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을 만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끗 차이가 바로 명품 피부샵을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한 끗을 위해서 오늘도 마실장은 열심히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한 자신만의 영업 일지를 만들어야 한다. 당신만의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업의 시스템. 자, 우리 피부샵 시스템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어떤 타입의 고객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끔 나만의 원고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트러블성, 미백, 탄력 이런 원고를 써서 내가 연습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피부 고객이 오더라도 내가 상담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된 상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시스템인 것이거든요. 우리 피부샵만의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지만 절대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피부샵의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에 대한 차트를 쓰듯이 꼭 일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트 거기다가 일지처럼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 수 없듯 모든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당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만 충성 고객으로 만들면 된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한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장님한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도 모자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뒤부터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아해야만 된다는 그런 딜레마에서 저는 빠져나오게 됐거든요. 자,
어떤 피부샵이라도 모든 고객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피부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들한테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뺏기지 마시고요. 그 시간과 열정을 나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쳐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때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기는 영업을 위한 10가지 조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고객과 협상하지 마라. 절대 지인 영업을 하지 마라.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라. 착한 영업을 고집하지 마라.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하라. 배움에 돈을 아끼지 마라. 자기 경영에 소홀하지 마라. 고객 감동의 노예가 되지 마라. 고객의 불평 불만에 귀를 기울여라. 작은 일이라도 완료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 번씩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뢰를 잃은 영업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고객과의 대화에서 고객보다 많이 말을 하는 영업자는 무조건 진다. 고객과 그리고 원장님들과의 나와의 그런 신뢰감을 잃게 되게 되면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저는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길고 오래 가기 위해서 최대한 저는 기본을 지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은 피부샵에서 고객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고객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고객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자꾸 할애를 해주시다 보면 그 고객은 결국은 본인의 피부와 개선시키고 싶은 부분과 이야기를 원장님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장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 말도 좋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자, 원장 말 그대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인지 안 그러면 내가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흘러갈 것인지 그것은 원장님 본인만의 몫인 거죠.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40억의 가치를 위한 3가지 조건. 자, 첫 번째,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자. 두 번째, 자신의 가치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자. 세 번째, 고객에게 당신의 가치를 알려주어라. 내가 당신을 상대하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라.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피부샵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보이는 원장님의 모습은 피부에 대한 전문가이면서 내 피부를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감과 생각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 피부를 원장님에게 맡겨도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 고객은 원장님에게 내 피부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스스로의 가치를 책임지는 행동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꼭 나에게 사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고객은 최고의 전문가를 원한다. 첫 번째, 당신을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마케팅을 통해 스스로를 권위 있는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 즉 당신이나 제품에 대한 스토리를 생각해보자. 스토리텔링 또한 최고의 마케팅 도구가 된다. 세 번째, 당신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고객이 우리 피부샵에 상담을 왔어요. 자, 티켓팅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원장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격이 너무 비쌌나? 우리 제품이 별론가? 아니 우리 샵 프로그램이 별론가? 자,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시죠. 그 고객은 우리 피부샵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 필요한 것을 원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객이 나는 것입니다. 그 고객은 우리 샵에서 피부 관리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객이 방문하고 나서 티켓팅까지 이어주려고 하면 여기서 말한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피부 개선과 그 피부의 유지 관리는 우리 샵에서 관리를 받으면 최고의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과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피부샵에 있는 원장님의 개인에 대한 스토리텔링하고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피부를 하게 됐고, 뭐 특히 트러블 쪽 같은 경우는 원래 내 피부가 상당한 문제성이 있는 피부였는데 지금 내 피부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썼는데 어떤 제품을 써서 내 얼굴이 뒤집어졌고 어떻게 됐고 부터 시작해서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살짝 에피소드처럼 섞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피부샵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딱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그 고객은 우리 샵에서 상담을 했을 때 티켓팅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관점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비틀고 뒤집어 보자. 자,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자, 우리 피부샵에서는 항상 원장님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리 피부샵을 봤을 때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과연 고객들의 눈으로 우리 피부샵을 어떻게 비춰줄 것인지, 고객들의 눈으로 원장님을 봤을 때 원장님이 어떻게 비춰주실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역으로 손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피부샵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인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과 해결책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책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봤는데요. 결국은 우리 피부샵 경영도 영업의 일환입니다. 자, 그런 우리 피부샵의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본을 점검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갔을 때 이 피부샵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는 원장님 스스로의 노력이 달린 것이거든요. 항상 원장님들 배우시고요,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피부샵,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피부샵 항상 신경 쓰시면서 뭐가 빠졌는지 점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지는 직업임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직업하고 틀립니다. 내 손을 통해서 고객에게 감정 교류와 고객이 느끼는 걸 다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손끝을 통해서 정말 성심성뜻 다해서 나를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 아니구나, 고객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고객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단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게 역삼각처럼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자세한 창이 밑으로 쭉 뜹니다. 그러면 그 창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글과 사진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클릭하셔서 전체적으로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제 영상에는 하단에 링크를 같이 걸어 놨으니까요. 항상 링크를 확인하시면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글로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좋아요하고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또 계속적으로 쭉쭉쭉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야 또 제가 또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